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법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 규범이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사회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놓은 행동의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규범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종교 규범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 도덕, 네 번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습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질서나 풍습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내려오는 이제 질서나 풍습을 우리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 규범이란 것은 어떠한 종교에서 제시하는 행동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을 종교 규범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세 번째는 도덕입니다. 도덕은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인데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을 제시를 해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따라서? 바로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인데요. 법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해라고 하는데 누가 정해주는 거냐? 바로 국가가 정해주는 행동의 기준입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중에서 법과 도덕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우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법은 바로 어디를 규율 하느냐?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행동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바로 법이고요. 도덕은 행위의 동기, 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은 그 특성으로 바로 강제성이란 걸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은 지켜야 되죠.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도덕은 자율성, 그러니까 개인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면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국가에 의해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도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스에서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 만약 자리를 비켜드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국가의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양심이 좀 찔리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부터의 비난 이런 것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도덕은 위반할 경우에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사회적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과 도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바로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이야기했었죠. 누구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강제력을 지닌 규범을 우리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정이란 말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제정이란 말은 무엇이다? 그렇죠?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법이란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정된 강제력을 지닌 규범인데, 자,
제정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바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법이고요. 그래서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틀린 점이 무엇이다? 바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강제성을 가진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무엇을 받는다? 처벌을 받게 되죠. 처벌을 받더라. 요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그리고 법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이나 도덕과 같은 다른 사회 규범보다 명확하다. 관습이나 도덕과 같은 어떤 다른 사회 규범보다 어떠하다?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무슨 성이라고 부르냐면 이를 명확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법은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사회 규범에 비해서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법의 목적은, 법은 왜 존재를 하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 바로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갈등을 해결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법으로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우리 행동해야 돼 라고 명확한 기준과 판단 근거를 제시를 해주니까 당연히 무엇도 한다? 분쟁을 예방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법은 어떠한 이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국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제란 말은 결국에 구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서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치의 수단이나 처벌을 위한 도구보다는 바로 분쟁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한 도구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바로 사회 질서를 해줄 수 있냐면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법은 다툼을 해결하고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합니까? 보호를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해주더라? 유지시켜 주더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그랬죠? 사람들이 이제 범죄라든지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또한 혼란스러워져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한다?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법이 없다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법이 필요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법은 정의 실현과 공공복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말은 우리 어떤 뜻이냐면 그렇죠. 바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공공복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은 궁극적으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의라고 하는데 과연 정의라는 말은 무엇일까라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얻어야 돼요. 차별받지 않고요. 공평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무엇을 받는 거, 대가를 받는 거.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응보적 정의라는 것이 있고요. 분배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생각하면 요것을 많이 응보적 정의를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범죄에 어울리는 처벌하는 거.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우리 이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응보적 정의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분배적 정의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즉 각자에게 정한 몫을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것. 그러니까 각자가 어느 만큼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맞게끔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 주는 것도, 이것도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의 법은 이런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이 분배적 정의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법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공동체 구성원의 뭐에 의한 거다? 합의에 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를 목적에 한다? 공공복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